안녕하십니까. 신익인의 국방TV 오신트 레이더 시간입니다. 자, 이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전 세계 각종 안보 소식 간추려서 전해드립니다. 야, 그런데 이 러시아 이거 어떻게 된 나라입니까? 흑해라는 바다에서 이 흑해 함대가 있죠. 그런데 러시아는 해군력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해군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크라이나에게 흑해 함대가 제해권을 내주고 이제는 급기야는 완전히 그냥 도망을 갔습니다. 완전히 대탈출을 했는데 그게 위성 사진에 낱낱이 다 찍혔습니다. 도망가고 있는 모습이 정말 놀라운데요. 어떤 상황인지 원래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에 있던 흑해 함대들이 다 도망을 가서 러시아 본토인 노보로시스크 항으로 도망을 갔죠. 근데 여기서도 지금 불안해서 어딘가로 다 또 사라졌는데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6월 들어오자마자 러시아가 완전히 여기저기 터지고 있는 상황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 정보 소식 보겠습니다. 후티 반군이죠. 대함 탄도미사일 그리고 무인기 8대, 무인 자폭보트 2척 등으로 미 이지스 메이슨함을 공격을 했고 그래서 격침시켰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격침시켰다. 미 이지스함을.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영상과 같이 첨부를 했는데 그 영상은 한 10년 전쯤에 미국이 대한미사를 쏘아서 그 표적함 있죠. 상선들, 오래된 퇴역한 상선들 그걸 격침시키는 그 영상을 갖고 와서 이게 우리가 미 이지스함 격침시키는 거다 하고 보여줬는데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미국은 그런 공격이 있었는데 모두 요격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자, 이걸 보면서 이 후티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가면 자기네들이 부끄럽다 이런 거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서 아주 무지몽매한 예멘 내에 있는 예멘 국민들 향해서 근데 아직 정부군이 좀 일부 있죠. 그래서 그 정부군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전부 후티 반군 자기네들의 지지 세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선전전, 국내용 선전전이다. 국제적으로 완전히 그냥 비아냥을 당하고 이런 거는 전혀 관계없다. 이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이스라엘 북부 사령관은 헤즈볼라와 전면전 준비 완료했다. 이제 들어가면 된다라고 밝혔고 미 정치 전문지 악시오스는 미국이 이스라엘에 경고를 했대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하면 헤즈볼라 20만 그 군세 외에도 주변에 있는 여러 세력들이 있죠. 시리아, 또 이라크 이런 데 등등 해서 외부에서 10만 명 정도가 참전할 것이다. 그거 감당할 수 있냐? 라고 경고를 하면서 그러니까 하지 마라 라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 수밖에 없죠. 여기는. 왜냐? 전쟁 준비를 마쳤다고 그러고 또 헤즈볼라도 전쟁을 원하고 이스라엘도 전쟁을 원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는. 헤즈볼라가 파괴했다고 주장한 아이언돔 발사기, 제가 그저께 어떻게 아이언돔이 이렇게 무력하게 파괴될까 하고 보여드렸던 동영상이 있죠. 그게 알고 보니까 디코이였다라는 겁니다. 가짜였다라는 거죠. 피격 후에 유폭도 없었고 형상도 달랐다라는 건데 자, 이겁니다. 자, 이게 맞아서 격추가 됐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 두 발만 발사가 됐고 나머지는 탄이 그대로 들어있었는데 참 아깝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 파괴가 됐으면 이 내부에 탄이 들어있었다면 그 탄이 유폭이 생겼어야죠. 유폭이 전혀 없고 그리고 여기 이제 진짜 아이언돔 발사기가 있는데 여기에 틸트하는 이렇게 드는 쇼바 같은 게 있죠. 여기 없습니다. 쇼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비싼 쇼바 같은 걸 이 디코에다가 장착해 놓을 리가 없죠. 그래서 발사기는 제법 잘 만들었어요. 정말 제가 본 디코이 중에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든 그런 디코인데 실제 발사기는 아니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헤즈볼라는 아이언돔 하나 발사기 하나 격파했다라고 신이 났겠지만 알고 보니까 디코이였다라는 거고요. 미국은 카타르 정부에 최후 통첩을 했답니다. 한의회가 거부를 하든 또는 가자지구 내에 있는 시나르가 거부를 하든 어쨌든 하마스가 주도가 되어서 휴전을 거부하면 지금 카타르의 포시즌스 호텔 등 완전히 그냥 최고급 호텔에 이 하마스 지도부들이 거주하고 있죠. 그 하마스를 추방하지 않으면 카타르를 제재하겠다. 제재하면 천연가스 못 팔아먹고 이렇게 되면 니들 버틸 수 있냐? 그러니까 하마스 추방해라.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반대로 하마스는 니들 쫓겨나지 않으려면 휴전 그거 오케이 해. 이제 이런 거가 되는 거죠. 헤즈볼라는 이란제 신형 샤이드2 지대공 미사일로 F-16 이스라엘 F-16을 위협했다 라고 밝혔고 이스라엘 F-16은 회피 기동을 했고 그리고는 복귀했다. 도망갔다. 뭐 이 말이죠. 그래서 자, 이 샤이드2 지대공 미사일이 뭐냐? 제법 그럴싸하게 잘생겼습니다. 왜 잘생겼냐? 이게 미국의 스탠다드 미사일입니다. 과거 팔레비 왕정 시절에 미국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을 때 SM-1 그러니까 스탠다드 미사일이죠. 그거 대량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역설계해서 만든 게 이 샤이드2입니다. 그러니까 짝퉁이지만 어쨌든 미국의 스탠다드 미사일 그 원형이기 때문에 제법 성능은 괜찮을 것이다. 사거리는 한 100km 정도 이상이다 라고 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걸 헤즈볼라가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봐주고 있는데 이스라엘군 니들 넘어오면 격추시켜버려? 자, 이렇게 됐고 이걸 또 조준하니까 이스라엘군이 회피기동하고는 도망갔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의 불법 이주민들 폴란드 국경을 호시탐탐 넘어오려고 하는 불법 이주민들 이 이주민들이 국경을 순찰 중인 폴란드 군인을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군인들은 완전히 열받아서 실탄 사용 승인해달라라고 상부에 정식 요청을 했는데요. 자, 이 모습입니다. 여기에 이제 장벽이죠. 장벽.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습니다. 여기로 뭐라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쓰러져 있죠. 저기도 쓰러져 있는데 다 폴란드 군인이에요. 가면 이제 칼 같은 것을 긴 나무 장대에다가 칼을 달아놓고 폴란드 군인이 오면 이 사이로 쑥 집어넣어서 찔러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큰 어떤 그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출혈이 과다되면 죽는 거죠. 그리고는 또 여기 장벽이 높죠. 여기를 투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물선을 그래서 내려 꽂히게. 그래서 지금 여기 응급조치를 하고 있는 군인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방패로 투창을 해서 내려 꽂을까봐 들고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폴란드 군인이 그 창에 찔려서 죽고 나니까 이 폴란드 군인들이 너무 화가 나죠. 그래서 상부에 우리 실탄 사용하게 해달라.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도 되냐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여기서 앞으로 유혈 사태가 터지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아르메니아 수도인데요. 아르메니아는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이렇게 카스피해 인근에 있는 나라들이죠. 아르메니아는 친러, 아제르바이잔은 친튀르키예인데 이 아르메니아 수도 예레반 인근의 가스 파이프라인에서 사보타주로 추정되는 큰 폭발이 있었고 지금 화재가 진압 중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 러시아와 관계된 나라들 계속 지금 바람잘 날 없이 사고가 터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연합 발리안트 실드 2024 훈련이 7일 시작됐는데 주한미군 일부 전력이 일본에 파견되었습니다. 자, 여기 A-10 공격기가 있는데 이와쿠니 기지에서 일반에 공개 행사를 하고 있는 A-10이에요. 그런데 여기 수직 미익 보면 날개에 말이 있습니다. 말을 그려놨네요. 이 말은 오산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오산기지 상징이죠. 그래서 오산기지에 있는 A-10 전투기가 공격기가 지금 일본 이와쿠니 가서 부대 공개 행사하고 그리고는 여기서 미일 연합 발란트 실드 훈련을 한다. 그래서 우리 주한미군에 있는 전력들이 이렇게 숭숭 빠져나가면 되냐? 우리가 이 훈련을 해야지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프랑스는 뉴칼레도니아에 기관총을 무장한 신형 폭동 진압 장갑차를 배치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 장갑차예요. 검은색이기 때문에 뭐 경찰용이다라고 느낄 수 있고 이 상부에 기관총이 RCWS 그러니까 직접 조준하지 않고 리모트 컨트롤 웨폰 시스템으로 조종하는 7.62mm 기관총이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체류탄 발사기 연발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실탄 사격을 할 수 있는 기관총이 장착된 이런 폭동 진압 장갑차를 뉴칼레도니아에 프랑스가 배치해서 유혈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불행한 이야기인데요. UAE가 지원하는 수단 반군입니다. 신속 지원군이죠. 이 RSF를 UAE가 지원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군은 이집트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UAE가 지원하는 반군들이 게지라주에서 와드 알 루아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서 민간인들을 대량 학살했습니다.
이 모습인데요. 여기 수단의 지도 중에서 여기 빨간색 있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 있는 마을인데, 자, 이렇게, 뭔가 누워있는 사람들이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최소 150명 이상을 죽였다. 아니, 이게 무슨 뭐 일제시대 때 또는 6.25 때 뭐 그런 모습이지, 이게 어떻게 21세기에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정말 아프리카, 교육, 뭐 이런 것들이 받쳐져서 국민들이 또 사람들이 인간다운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게끔 근본적으로 만들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내버려 둔다는 것은 정말 끊임없이 불행만 양산시키는 거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런 모습은 정말 없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황 보겠는데요. 병력은 108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라고 발표했고, 전차는 6대 격파, 장갑차 20대 격파, 차량 56대 격파, 특수장비 8대 격파, 야포 64문, 엄청 많습니다. 3.5개 대대쯤 되니까, 그러니까 한 개 포병 여단이 하루에 녹아 없어진 거죠. 다른 전 로켓 3문 격파, 무인 항공기 40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다라고 밝혔고, 이 정도로 포병이 많이 격파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드론도 활약을 잘하고 있지만, 또 최근에 더욱더 포병이 늘어났으니까 우크라이나의 대화력전, 포병 대화력전이 아주 맹위를 떨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우크라이나군은 69회의 교전을 했는데 적이 8개 방면에서 공격해 들어왔고, 그 공격 다 막아내고 적의 공격은 실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화력 우위가 완전히 지금 우크라이나로 지금 중심축이 넘어오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은 러시아의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토탈 24발을 탑재한 선박 군함들이죠. 세 척이 흑해 배치 들어왔다. 이게 좀 이따가 오늘 메인 뉴스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은 수상 자폭 드론으로 크림 반도 서부의 러시아 선박을 격침시켰다 라는 건데, 뭐 대단한 군함은 아니고 이렇게 터그보트, 예인선이죠. 이걸 수상 자폭 드론으로 들이받아서 격침시켰다고 합니다. 뭐 이런 조그만 함정에서부터 큰 군함까지 러시아가 정말 너무나 두려운 나날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게 또 오늘 메인 뉴스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의 스타로가르트 그단스키라고 하는 공군 기지를 드론으로 공습을 했는데, 여기가 어디냐? 바로 이 지역입니다. 키우에서 서쪽이죠. 서쪽에는 이 지역인데, 여기는 지금 현재 수호이 24 공격기가 배치되어 있고, 여기서 스톰 섀도우, 스칼프 EG 같은 공대지 미사일을 운용하는 그 기지예요. 여기를 때렸는데, 이 기지는 또 이 전쟁 이전에 나토의 전투기들 F-16, F-15 이런 것들이 여기 와서 합동훈련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지금 현재 수호이 24를 운용해서 스톰 섀도우 미사일 쏘고 스카프 미사일 쏘고 해서 러시아가 굉장히 골치도 아프지만, F-16을 운용했던 전력이 있던 같이 합동을 여기서 했으니까 그런 기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F-16이 며칠 내로 전개가 될 텐데, 그 전개될 후보지 중에 하나다. 그래서 미리 지금 공격에서 F-16이 발 디딜 틈 없이 만들어 놓는 그 작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보고요. 자, 36 해병 여단은 우크라이나군입니다. 볼첸스크 방면에서 러시아군이 또 수십 명 단위로 집단 투항했다라고 밝혔고, 미국 전쟁연구소 ISW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푸틴이 공개 석상에서 말실수를 했답니다. 푸틴이 뭐라고 했냐? 월 5,000명 정도 죽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그래서 그럼 5,000명 죽으면 부상자는 사망자의 최소 3배 이상이니까, 그러면 15,000명 정도 부상을 당했다고 보면 죽은 사람 5,000명, 부상자 15,000명 해서 사상자는 2만 명 아니냐라고 ISW가 유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지금 여기 우크라이나군이 밝히고 있는 1,080명이다 사상자, 이거 얼추 비슷해지는 그런 통계가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푸틴이 직접 한 달에 한 5,000명 정도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자, 시리스키 총참모장이죠. 참모부 기능을 재검토한다. 그래서 너무 주목되는 또 꼭 필요한 그런 부서 보직이 아닌데 있는 거 있다. 그래서 일부 보직을 축소 중이다. 그래서 이 직제 개편, 조직 개편을 해서 앞으로 아마도 이 전쟁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게 아니니까 대부대 단위, 사단급, 군단급 이런 대형 제대 조직으로 바꾸는 작업에 들어가지 않을까.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무기로 모스크바를 제외한 러시아 본토 전부 타격하는 것을 승인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모스크바는 봐줘서 그래도 푸틴이 한숨을 놓겠는데요. 자, 이러니까 숄츠 독일 총리는 독일 무기로 러시아 영토 공격 승인한다. 그런데 타우루스는 안 된다. 자, 이런 건데 타우루스는 자존심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건지,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 타우루스는 공연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다. 동맹국들과 협의해서 정한다. 아니, 동맹국들 지금 다 주라고 하는데 자기만 지금 안 준다고 버티고 있으면서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동맹국들과 협의해서 정하는 거다 라는 지금 말도 안 되는 희한한 소리를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부인과 함께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서 노병들에게 안으면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정말 유럽을 지켜줘서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지키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연기자 출신이라서 그런지 아주 뭐 감성이 넘치는 이런 멘트를 좀 잘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러시아 본토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미사일과 드론 파상 공세가 강화되면서 러시아 흑해함대 비상이 걸린 가운데 러시아가 흑해함대 잔존 전력들을 대피시켰던 노보로시스크 해군기지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습니다. 소식통들은 러시아 흑해함대가 노보로시스크에서 탈출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각 6월 6일 흑해 동부의 크라스노다르 연안 노보로시스크 해군기지에 남아있던 흑해함대 주요 수상함들을 모두 출항시켰으며 이들은 출항 직후 흑해에서 사라졌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6월 7일 리포트했습니다. 네이발 뉴스의 해군 전문가 H.I. 서튼과 M.T. 앤더슨은 7일 노보로시스크 일대를 촬영한 위성 사진을 공개하면서 러시아가 노보로시스크에 남아있던 8척의 잔여 함정들을 어디론가 이동시켰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6월 5일 노보로시스크 해군기지를 촬영한 에어버스 위성 사진을 보면 기지 내에는 흑해 함대의 생존 전력인 8척의 수상함이 계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데요. 이들은 6일 오전 동시에 출항했습니다. 출항한 수상함은 에드미럴 그리고로비치급 호위함 에드미럴 에센과 에드미럴 마카로프, 프로젝트 2160 초기함 2척, 비시뇨급 정보 수집함 프리야 자프예 함, 그리고 프로젝트 21631 부얀엔급 미사일 초기함 1척, 그리샤급 대잠 초기함 1척, 프로젝트 21820 듀공급 상륙정 1척 등 현재 흑해함대 남아있는 주력함 전부입니다. 이들은 방파제를 나간 뒤 곧바로 전단 대형을 갖추고 서진했는데요. 상업용 위성에 촬영된 이들의 마지막 모습은 이들이 노보로시스크 해안에서 서쪽 방향으로 함수를 잡고 이동 중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의 출항 직후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은 6월 7일 오전 7시 기준으로 흑해에 토탈 24발의 칼리브르 미사일을 장착한 군함 3척이 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출항한 8척 가운데 3척이 칼리브르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어디로 사라졌냐는 것입니다. 크림반도와 러시아 남부에서 활동하는 파르티잔 조직 아테시는 러시아가 이달 초부터 노보로시스크에 있는 미사일과 탄약 등 각종 물자를 화물선에 실어 어디론가 반출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러시아가 노보로시스크 해군기지를 포기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흑해함대에 남아있는 전력을 전부 빼내 어디론가 보낸 것은 크라스노다르 지역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장거리 드론 공습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상 호수나 다름없는 흑해에서 과연 이들이 어디로 도망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러시아군이 세바스토폴,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에서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노보로시스크, 크라스노다르 지역의 노보로시스크, 유럽 지역에 있는 두 번째로 큰 항구예요. 여기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한 2년 버티다가 이것도 도저히 안 되겠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드론의 사거리가 훨씬 더 길어지고 또 덩치가 커지고 또 공격 패턴이 더 정교해지고 그러면서 제공권은 또 러시아가 잃게 되고 재해권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도저히가 안 되겠다 해서 단체로 지금 도망을 가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냐라는 건데요. 노보로시스크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화살표는 여기 노보로시스크고 세바스토폴,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여기 원래 흑해함대 기지였죠. 근데 여기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가까우니까 계속 미사일 맞고 드론 맞고 해서 다 이쪽으로 도망왔었어요. 도망왔는데
여기도 이제 전선과 가깝다. 안 되겠다. 해서 도망을 가더라라는 건데 해군 전문가인 H.R. 서튼과 이 앤더슨이 위성사진, 상업용 위성사진을 계속 자신들이 돈을 줬는지 뉴욕타임즈에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서 분석을 했습니다. 6월 5일 날 이 MT 앤더슨이 보여준 상업용 위성사진인데요. 여기가 노보로시스크 항구예요. 자, 여기저기 군함들이 여기 하나, 둘, 셋, 또 여기 이렇게 해서 군함들이 많이 지금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월 5일입니다. 6월 6일 사진을 딱 보니까 다 사라졌어요. 여기 하나, 둘, 셋 있던 거, 또 여기 있던 거, 여기 있던 거, 저기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어디 갔냐? 그래서 또 다른 위치를 딱 찍어서 또 위성 사진을 또 이들이 또 돈 주고 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가서 이렇게 뭔가 대형을 짜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나와서 대형을 짰어요. 그래서 이 대형 짜고 얘들 또 어디 가냐 하고 계속 사진을 여기저기 아마 돈을 엄청 많이 써줄 겁니다. 보니까 전단 뭐 한 줄로 쫙 쓰고 양쪽에 지금 또 호위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얘들 저기 어디론가로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서쪽으로 가고 있죠. 노보로시스크에서 서쪽으로 나왔다. 그 말은 일단 바다로 나왔다. 여기에서 어디로 가냐? 계속 서쪽으로 가면 오데사입니다. 우크라이나입니다. 뭐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어딘가로 가는 것 같은데 황급히 전부 다 가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 파르티잔 아테시가 이달 초부터 6월 초부터 이 항구에서 노보로시스크에서 이 화물선 수송함이죠. 수송함이 들어와가지고 미사일, 탄약 이런 것들을 막 싣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 8척의 함정 칼리브리 미사일 24발 있다고 하는 게 이제 이 그레고로비치급 호위함 2척이죠. 그거하고 부얀 N급 초기함 1척, 요 3척이 칼리브르 미사일을 장착합니다. 그것들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만재하면 흘수가 내려가죠. 무게가 무거워지니까 바닷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걸 다 끄집어내어서 수송함에 싣고 어딘가 가볍게 하고 나간 거 아닌가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 일단 서쪽으로, 항구에서 서쪽으로 나와서 북쪽으로 꺾어 해서 이제 케르치 대교 아래 들어가서 아조프해로 들어가서 이제 이 내수로죠. 운하판, 이 운하 지역 이쪽으로 해서 카스피해로 도망가자. 이 방법 하나. 두 번째는 좀 가능성이 아주 떨어지는데 소수점 단위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과거 일본이 2차 대전 때 거의 말반에 그냥 뭐 덴노 헤이카 반자이 하면서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돌격해 들어가는 뭐 그렇게 해서 이 오데사 쪽으로 마구마구 그냥 지쳐 들어가는 이럴 리는 없겠죠. 그래서 결국 노보로시스크에서 서진 딱 나와서 바로 북진해서 카스피해로 전체가 다 도망가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자, 우크라이나는 해군이 없어요. 그런데 러시아는 이렇게 해군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 들어오네 러시아가 흔쾌히 제 해군을 내줘버렸습니다. 자, 이거 보면 저는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안 생기리라는 보장은 없다. 북한 해군 거의 뭐 해군력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해군력 좋죠. 그런데 그 드론을 가지고 계속 수상 자폭 드론, 항공 자폭 드론 이런 것들이 마구마구 지쳐오면 특히 우리 한국 군함들은 이 양 사이드에서 방어하는 게 12.7mm 기관총밖에 없어요. 지금 서방 세계는 그런 거 가지고 안 되니까 화기들을 양 사이드에 배치를 합니다. 수상 자폭 드론 막아내느라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12.7mm 가지고 안 된다. 20mm 벌컨 뭐 이런 것 정도를 사이드에 배치해 놓아야 수상 자폭 드론을 막아낼 수 있다. 그리고 항공은 이제 우리가 뭐 그런 것들 가지고 또 항공도 여기 할 수 있고 골키퍼나 펠링스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수상 자폭 드론에 우리 해군 군함들이 너무 취약하다는 거예요. 사이드에서 오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군이 빨리 개량을 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러시아가 이렇게 비참하게 흑해 함대가 소멸되는 과정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